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.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최근 들어서 뭐 투자한 상품들이 좀 많은 이득들을 갖다 좀 있었습니까? 아니요, 지금 말 못할 생활법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말 못할 제 투자입니다.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법률 시간에 다루지 말아야 되겠군요. 네. 자, 오늘의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. 다음 달이 계약 만료네? 월세 30만 원은 올려야 할 것 같아.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리시면 전 어떡해요? 요즘 월세 오르는 추세인 거 몰라? 못 올려줄 것 같으면 다른 집 알아보던지. 일방적으로 그러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? 전 동의 못해요. 정말 저도 동의 못하겠습니다. 저런 거에 대해서는. 아니,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? 그 정당한 요구가 아닌 것 같은데. 당연히 정당한 요구가 아닙니다. 예. 뭐 시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예.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저런 부분을 전부 다 불가능한 걸로 안 되는 걸로 해놨습니다. 예. 법률용어로 강행 규정으로 정해놨는데요.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7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기존에 약정했던 차임이라든가 보증금 내에서 그 기존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기타 사정, 예컨대 물가가 오른다거나 주변의 시세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올릴 수는 있지만 그 올릴 수 있는 그 범위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한 5% 정도로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. 예. 아니, 임대차 계약이 끝난 경우에 그 집주인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잖아요. 이제 집주인분들이 합의 계약서 내에 이 증감을 할 수 있다라고 합의한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서, 그러니까 사인한 조항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. 예.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, 그러니까 동의해주고 실제 입금까지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강행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거고요.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약 기간 만료 후에, 그러니까 보통 뭐 2년 정도 계약을 하는데 2년 계약 기간 끝나고 이렇게 계약을 연장을 할 때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라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됩니다.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? 왜? 법에 의해서 처음에, 그러니까 2년 전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 월 1000에 한 월세 50. 한 50 정도 했다라고 네. 한다면 그 기준으로 해서 한 5% 정도밖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. 아니, 그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얼마든지 올릴 수가 없습니다. 만약에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당사자 간에 정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면은 정말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은행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 문제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월세를 산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거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집을 가진 소유권자의 소유권 뭐 이런 사윤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임차인의 이 주거권을 또 안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차임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도록 한 겁니다. 근데 의무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간이 2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년이 지나도 5% 안에서만 올릴 수 있다. 이 얘기잖아요. 연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예. 네. 만약에 이제 새로운 임차인을 한다라면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고. 그러니까 그렇게 내주시려고 하는군요. 그러니까 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통보를 막 하잖아요. 우리가 다음번에는 이제 돈을 갖다 좀 많이 올려받고 싶은데 그러니 우리는 계약 연장 말고 새로 계약서를 쓰자. 그러면서 뭐 1000에 한 80만 원 이렇게 올릴 거야.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이제 가장 이제 대학에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제 1년 계약을 체결을 한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요. 1년 계약 체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2년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 한도 내라면은 크게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세입자는 일단 2년까지는 무조건 산다. 그런데 2년에서 또 나는 연장 의사가 있고 집주인은 연장 의사가 없다. 그럼 집주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연장 의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세입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통령 명의에서 정하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만 올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5%를 안 되겠다. 더 올리고 싶다. 그러니까 나가라.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. 연장 의사가 없다 그러면 되는 거니까.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른 어떤 세입자를 또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계약 연장과 갱신과 관련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요건을 좀 고민을 해봐야죠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2년의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나는 당신하고 계약하지 않을 거예요. 연장 안 할 거예요.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. 네, 이제 그런 이제 계약 갱신과 관련된 부분은 또 따로 문제가 있는 거죠. 예. 네. 자, 그런데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. 근데 저도 이런 경우 당해본 적이 있는데 보증금을 안 주는 거예요.
그래서 안 줘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가려면 보증금을 빼서 나가. 이런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 기간에 제가 월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? 이 월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. 만약에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제 내가 기존에 있는 것처럼 그 집을 사용하고 있다, 머물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월세를 줘야 되는 거고요. 예. 왜냐하면은 그 공간 자체, 주거 공간 자체를 사용 수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월세를 줘야 되는 거고, 다만 이제 이사 가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예.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있는 짐을 다 빼버리면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동시행 항변권이라 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그 점유를 풀어줘야 되는데 네. 그렇게 돼버리면 내 보증금을 받을 때 굉장히 불안한 어떤 그런 상태가 있기 맞아요. 때문에 점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짐 일부만 놓고 일부만 그냥 점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그러니까 뭐 그 건물주가 너 이렇게 짐 놔두려면 월세를 내나 이러는 거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집주인이 계속해서 월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.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이미 집도 다른 데를 얻었고, 그리고 짐들 놓고 보증금 돌려달라고 계속 했는데 안 나가 그러면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. 이제 그렇게 상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요. 네. 그 뭐 법률적으로 뭐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제일 안전한 것은, 제일 좋은 것은 돈을 보증금을 받고 떠나는 거고요. 예. 근데 이제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 집을 떠나야 된다. 예. 직장이나 뭐 지방으로 이사 가게 되는 경우는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도 어떻게 할 있잖아요. 수가 없잖아요. 그럴 때는 뭐 다른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그 임차인을 구해가서 나가는, 그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나가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. 근데 그러니까 그 임차권을 양도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예. 그런데 이제 그렇게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조차 없다라고 한다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임차권 설정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내가 대항력을 잇는,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유지하는 그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한 다음에 이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러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는 상황에 그쪽이,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 월세나 그 보증금을 터무니없이 올려서 새로운 임차인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이사를 못 가는 경우에도 임차권 설정 등기를 먼저 해놓을 수 있나요? 네, 할 수가 있는 거죠. 오. 계약 기간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. 근데 이제 결국에 가서는 계속해서 임대인이 뭐 돈을 안 준다라고 한다면 이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이거 보세요. 월세는 세액공제를 지금 받잖아요. 네. 그런데 그 소득공제를 받는 그런 증빙을 안 해주겠다. 나는 나는 임대소 사업자로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 못 해주겠다. 그리고 그런 거 해주려면 나 월세 올릴 거야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제 소득이 더 생기는 거, 이거 소득 숨기려고 하는 임대인이 많아서 그런데요. 맞아요. 되게 이제 임대인이 임대 사업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, 그거 말고 이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부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소액금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2천만 원까지는 사실상 임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임대인이 그냥 이제 조그만 아파트 월세 얼마 되지 않는 2천만 원 이하의 그런 월세만 받고 있다라고 하면 연 2천만 원이죠? 연 2천만 원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정도면 세금이 안 나오니까 임대인에게 괜찮습니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. 근데 임대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2천만 원 훨씬 넘어갔고 나는 그렇게 못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대인의 계좌로 월세를 무조건 납입을 하고요. 예. 일단 신고는 소득세액공제는 처음에는 못 받지만 나중에 이제 신고한 세액을 경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5년 내에만 본인이 이러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신고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좀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추후에 증빙이라도, 제가 아까 임대인의 계좌로 꼭 넣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. 임대인의 계약을 한 그 계약자 명의로 이체한 그 월세를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게 있으면 예.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중간에 부동산이 끼어가지고 부동산한테 납입을 하라고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조심하라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뭐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납부를 예, 해달라고 예. 하면서 피해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러면은 조금 그 가족관계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자, 그러면 우리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. 근데 이제 가장 계약을 이 갱신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게
정말 부동산 소유주가 맞는 것인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요즘에 불법 개조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임대인들이 수익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그러는데요.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뭐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렇죠. 아파트까지 개조하지 않거든요.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연립주택이라든가 원룸 이런 것들은 용도는 이렇게 뭐 그냥 주거 용도로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어떤 불법 수선을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서 용도 등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.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재건축 조금 죽었다고는 하지만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물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좀 확인해가지고 어떤 상태, 어떤 상황이 있는지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우리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